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인 나이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분도 있고, 근데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독자 그룹들을 좀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교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중독 모임을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제 어더트 차일드 성인 나이를 얘기하면 전혀 그게 뭔지 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인 나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아이가 뭔가, 성인 아이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성인 아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성인 아이가.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성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검색어에 걸려가지고 이게 성인물로 이게 챕터가 분류가 돼가지고 이게 다 어떤 검색 용어에 있어서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인 나이로 해야 되나 어른 나이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할 정도로 했는데 그 이 성인 나이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단어죠. 성인 나이가 어른 나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이제 그 속사람은 아이다 라는 거죠. 아이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볼 때 아이들 특징 있죠. 아이들 뭐 잘 두려워하고 뭐 판단 잘 못하고 그리고 욕심 많고 좀 자기 뜻대로 하기 원하고 또 뭔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특징들 뭔가 미숙하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해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그런 것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특징들이 쭉 있는데 그 아이의 특징들이 겉으로가 아니라 이 내면에서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더라도 그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아이가 꼭 겉으로 봤을 때 뭔가 꼭 미숙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면에 있어서 미숙한 그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인 아이의 기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의사, 변호사, 뭐 정치인 이런들 사람들 중에서도 성인 아이가 있을 수 있죠.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떼쓰듯이 막 말하고 막 자기 의견 막 관철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른들 중에도 그 뭐 이렇게 좀 약간 전문직, 고위직, 뭐 또 할아버지들 뭐 이런 분들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겉에 하고 상관없어요. 그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 때로는 전문직이나 아니면 어떤 일정량의 업무적인 성과들, 사회적인 지위들이 올라간 사람들 중에도 성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다루냐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인 아이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인아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아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한국의 성인아이 모임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들 자녀 모임이 있어요. 이거 아코아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중독자 자녀로 자라면서 이제 어떤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야 되는 것에 있어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인 아이가 되었다 해서 이제 아코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성인 아이 어떤 개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ACA라 그래서 어더트 차일드 어노니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은 어른인데 기질이 어린아이인 내면이 어린아이인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알코올 중독자 모임하고는 별개로 다른 익명의 모임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최근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기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갔는데 뭐 한 10명, 15명 이렇게 모이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왜 힘든지 어떻게 될지 이걸 잘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것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헤매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공통 분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독자도 성인 아이예요. 왜냐면 중독자 아기처럼 맨날 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독자 배우자도 또 가족들도 성인 아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인 아이 기질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건강하게 분리도 하고 건강하게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끌려다니게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엮이게 되는 거잖아요. 힘든 이들 이렇게 그 힘든 이들까지 해가지고 그 성인 아이의 기질이 사실 중독자 가족 또는 그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 분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인 아이이기 때문에 뭐 중독자가 됐고 중독자 배우자가 됐고 뭐 힘들게 되었다. 뭐 이렇게 저희는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독자들이나 중독자 배우자나 그 힘든 사람들의 그 공통의 뿌리에는 이 성인 아이의 어떤 기질들이 공통 분모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으면 이제 또 본인들의 메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나갈 때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이제 중독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의 문제가 더 심하다 그러면 요걸 다루고 성인 아이의 문제가 있으면 심하면 요걸 좀 더 문제로 메인으로 다루고.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인 아이의 기질이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떤 중독이나 중독자 배우자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성인 아이의 특징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성인 아이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뭐 특징은 곧 그거에 대해 정의와도 많이 밀접해 있는데 성인 아이라는 것이 겉모습은 어른인데 속사람이 어린 아이인 사람의 성인 아이라면 그 성인 아이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마 잘 보이시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당신은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확인받으려고 합니까? 두 번째,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자신이 이룬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했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네 번째는 지급 능력 이상의 채무를 집니까? 다섯 번째, 자신의 강박적인 행동으로 인해 문제를 가졌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 알코올, 성, 도박, 마약, 음식, 관계, 쇼핑, 도벽, 그 외에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것들. 여섯 번째, 당신은 완벽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일곱 번째, 사는 것이 평탄할 때 끊임없이 다른 문제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까? 여덟 번째, 위기 상황에서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요거는 이제 좀 긴장돼 있는 이 상태에서 더 내가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뭔가 이게 더 정상이다라는 느낌이 있는지. 아홉 번째, 지금도 당신의 삶에서 문제 음주자, 이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느꼈던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자꾸 책임에 대해서 이건 내가 책임이 있다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까? 열 번째, 다른 사람은 잘 돌보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낍니까? 11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킵니까? 12번째, 권위자나 화난 사람들에 대해 두려움으로 반응합니까? 13번째, 개인이나 사회가 보편적으로 당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14번째,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15번째, 당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랑과 동정을 혼동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정에서 또는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사랑과 아니면 정말 잘해줘야 되는 것과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병적인 돌봄과 이것에 혼돈을 겪잖아요. 그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번째, 강박적이거나 학대받는 사람의 마음을 끌거나 그런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까? 17번째,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에 매달립니까? 18번째, 종종 자신의 느낌과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을 불신합니까? 19번째,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까? 20번째, 당신이 고쳐줄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지닌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20번째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질들이 있어요. 저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저도 이게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신을 보면 1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자신이 이룬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남들은 너 이런 것도 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그것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비판받는 게 두렵고요. 뭐 쟤는 채무는 없지만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채무가 없는 거죠. 혼자 살았으면 채무를 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박적인 행동, 당연히 제가 어떤 성 또는 게임, 인터넷, 생각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완벽해지려는 것에 대해 있고요. 늘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막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조직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저는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이상하게 더 들어요. 그리고 당신의 문제에서 이제 문제 있는 사람에게 느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을 느낍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사람을 도울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도울 때 모든 사람들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돕다가 제가 굉장히 번아웃돼서 쓰러졌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 병적인 질환 중에 하나고 지금은 좀 이렇게 못 돕는 사람 돕는 사람 좀 나눠서 이렇게 돕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가? 맞아요. 제가 쉬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잘 없어요. 그런 게. 다른 사람들부터 자기를 소외시킵니까?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리고 권위자나 화난 사람들의 두려움을 반응하고 개인이나 사회가 보편적으로 당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강해서 예전에 조직 안에서 일할 때 사람들에게 맨날 화냈어요. 네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거짓말하는 거지 맨날.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거 제 자녀가 아빠는 왜 이렇게 친밀함이 없냐 같이 시간을 보내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고 제 아내가 특히 많이 하고요.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처럼 사랑과 동정을 혼동합니까? 진짜 사람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차갑게 대해줘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엄하게 해줘야 되는 것도 제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고요. 강박적이거나 학대 있는 사람의 마음을 끌거나 그런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독자 기질이 많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 매달립니까? 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할 때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18번째, 종종 자신의 느낌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표현을 불신합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어머니를 닮은 게 있어서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편이어서 요런 해당이 안 되고 감정을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도 이제 저는 요거는 해당되지 않고 당신은 고쳐질 수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의 매력을 느낍니까? 요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후원자들에 굉장히 매달리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한 15개 이상 16개, 15개에서 16개 정도가 저에게 해당이 돼요. 너무나 마음 깊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공감이 많은 것이 최근에 들어서 되게 많이 이제 공감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대해서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 동정을 혼동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울 때 엄하게 해야 될 때와 사랑으로 대해야 될 때를 헷갈려 하는 거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나는 잘 못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저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오늘 많이 도움이라보다는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성인아이 기질이 있고 성인아이들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성인아이 기질들이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을 때 성인아이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 굉장히 심약하고 자기 존중감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존중해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가정에서 만약에 자란다. 뭐 예를 들어 한 30년을 보냈다, 20년을 보냈다. 그 아이가 사실 어떤 성인아이적인 기질들에 있어서 많이 좀 치유가 되고 완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요소에서 자라면 그런 확률들이 높아진 거는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전부냐? 아예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그런 그러지 않게 되느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엮이는 가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원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어떤 기질들이 있는데 약함이 있고 기질들이 있는데 그게 또 계속해서 파고들으냐 아니면 그것이 좀 이렇게 좀 완화되느냐의 차이로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독자들이 중독자 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중독자들은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중독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걸 고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 아이에 대해서도 사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성인 아이가 될 확률이 또 높은 거는 맞다. 라는 거죠. 그런데 명확히 어디서부터 생겼냐, 엮이는 가정이 진짜 1차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그렇게 태어났냐, 우리는 그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묻지 않고, 이유를 찾지 않고, 현재 우리가 그런 기질인지 아닌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회복을 해나가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합니다. 저희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방법과 제가 제안하는 방식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의 방식들은 이런 방식을 씁니다. 너 성인 아이야? 그러면 너 어린 시절을 좀 파보자. 어린 시절에서 너의 부모가 어땠는지 좀 보고 어린 시절 어땠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가 직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힘들을 키워나가 보자. 자기가 자신의 부모가 돼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중독자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성인 아이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보통의 일반 상담가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이 사실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 과거를 직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어떤 잘못된 신념들을 좀 발견하고 또 자기를 격려하고 세워나가고 고쳐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성인 아이에서의 치료의 이제 1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고쳐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일단 결론만 두고 보면 진짜 성인 아이 기질이 심하거나 진짜 리얼 어덜트 차일드인 사람은 사실 요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또 요거로 잘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일단 보통의 방법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기는. 그래서 저 경험을 좀 보면 저도 이제 상담들을 받았거든요. 상담을 받았는데 한 상담사가 저에게 당신 너무 존귀하다.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을 때 자아 존중감들이 좀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또 어머니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 과거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이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용서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시간들이 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형 그룹이라 그러죠. 지형 그룹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존중해주고 서로에 대해 터치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서도 저는 도움을 받았고 또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내적 치유라 그러죠. 내적으로 막 마음이 상해 있고 망가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유를 함으로써 고쳐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의 방식입니다. 보통의 방식. 저는 여기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여기서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리얼 어덜트 차일드 성인 아이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만은 부족하더라 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자기를 직면하고 그리고 과거에 용서하고 뭐 자기를 사랑하고 힘을 키워가는 요 방식을 배우는 데만 해도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짧으면 뭐 한 2, 3년, 길면 한 10년 넘게 가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하잖아요. 그럼 10년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10년 후에도 이렇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렇게 근본적인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뿌리들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성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도움은 되지만 사실 이거를 메인 그 어떤 도구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성인 아이들의 회복에 있어서는 이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중독자와 중독자 배우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성인 아이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인 아이 강의를 들으면 그럼 나도 성인 아이네, 성인 아이 부분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회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느 게 더 문제가 시작이고 어떤 게 더 메인이고 어떤 게 더 큰가를 보시고 그것을 먼저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중독자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성인 아이거든요. 근데 이 중독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성인 아이 문제를 메인으로 먼저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가 성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됐네, 뭐 과거에 뭐로 인해 잘못됐네, 뭐 신념이 어떻네,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를 이렇게 다루는데 원인은 사실 지나갔어요. 예. 누가 나한테 칼을 그었으면 칼 그은 거 그 사람 내가 왜 그었네, 어떻게 했네 이거 분석하는 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칼이 그어져 있어서 상처가 났다는 거고 이걸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내가 성인 아이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것을 치료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의 나의 모습에서 시작하라 라는 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좋아졌는가? 여러분이 성인 아이 기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을 썼을 거예요. 인지 치료도 하고 행동 치료도 하고 뭐 아니면 과거도 파헤치고 뭐 내적 치유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을 텐데 그거만으로 좋아졌는가 여러분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물론 도움이 되죠. 또 그런 것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근본적인 뿌리들이 좀 좋아졌는가, 정말 살만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됐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에 대한 필요한 힘들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중독자, 배우자, 성인 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는 근데 힘이 없다는 것이 다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노력해서 막 엄청 좌절하고 낙담해서 아무리 변해도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고 그런 모임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성인 아이 모임들이 있어요. 성인 아이 모임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 자녀 모임이 있고요. 또 성인 아이 모임이 따로 요새 생겨가지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쪽에서.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이제 한번 오프라인에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안 되면 저희도 온라인 모임에 한번 이렇게 나와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모임 만약에 저희들 하게 되면 거기 전화로 신청하셔서 한번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두막 모임이라고 토요일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 오두막 모임도 서울에서 하긴 하는데 이 오두막 모임에도 다 성인 아이 기질의 근간에서 이렇게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도움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궁극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좋아진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좀 받는 것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좋아진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막 으쌰 막 훈련해가지고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소망이 없구나, 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제 힘을 받아서 모임에서 멤버에게서 후원자에게서 나보다 더 큰 위대한 힘에게서 힘을 받아서 이제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먼저 해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게 나눴는데 성인 아이는 뭐냐? 몸은 어른인데 마음이 어린아이인 사람. 그럼 성인 아이는 왜 생겼는가? 모른다. 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큰 의미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의 시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의 방법은 과거를 파헤치고 직면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힘을 키워가는 방식을 쓰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더라. 근데 진짜 성인 아이라면 사실 잘 안 되더라. 왜냐면 직면할 수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런 방식들도 쓰기 원하시면 쓰고 다 해보셔서 안 되시면 제가 제안하는 방식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모임과 사랑과 또는 나보다 더 큰 힘에게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원리를 한번 사용해 보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외부의 힘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회복하는 과정들을 겪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인 아이분들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겪고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같은 종족으로서 지구 한쪽편에서 같이 좀 살려고 이렇게 또 애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